네, 안녕하세요. 첫 세션을 맡은 마이크로소프트 한민수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중소기업 사업부에서 모던워크와 코파일럿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M365 코파일럿의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기술적인 배경, 그리고 간단한 엑셀 데모까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 M365 코파일럿 혹시 직접 써보신 분 계신가요? 몇 분 계시네요. 코파일럿 외에 다른 AI 솔루션을 업무에서 써보셨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M365 코파일럿 이전에도 굉장히 다양한 시장의 AI 기반의 업무용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솔루션들이 내 업무에 어떻게 보면 이 사무직 일반 노동자인 내 업무, 그리고 대중으로서의 나의 일상적인 삶에 어떤 큰 변혁을 줬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M365 코파일럿은요, 그와 달리 사무직 노동자라면 모두가 활용하는 오피스 솔루션에 이 챗GPT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 LLM이 탑재된 그런 AI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무용 노동자로서의 내 업무에 첫 번째로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AI 솔루션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는 아마 코파일럿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써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여드리는 장표는 이 사용자 수 1억 명까지 도달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핸드폰이 16년, 인터넷이 7년, 그리고 페이스북이 4년 반 정도가 걸렸는데 챗GPT 같은 경우는 불과 3개월 만에 1억 명이라는 숫자를 돌파할 정도로 우리 삶에 굉장히 빠르게 침투를 했습니다. 단순히 빠르게만 침투한 게 아니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제 업무에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의 기사인데 최근 기사들을 보니까 미국의 의사고시 시험이나 MBA 시험, 심지어는 복잡한 법리 해석들이 들어가야 되는 에세이가 포함된 로스쿨 시험까지 챗GPT가 모두 다 높은 성적으로 패스를 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처럼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법조항 지식들을 빠르게 출력해야 되는 그런 일부 직군들에서는 챗GPT 없이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M365 코파일럿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원이라면 다 사용하는 이 M365 오피스 앱에 이 챗GPT에 활용된 것과 동일한 LLM 모델이 탑재된 그런 AI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M365 코파일럿을 이렇게 6가지 과정을 걸쳐서 조금 더 어떤 제품인지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M365 코파일럿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에 굉장히 다양한 코파일럿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전반에 걸친 코파일럿 제품군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의 주제인 M365 코파일럿의 구성 요소, 그리고 그거의 작동 방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조직에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이거를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 필요한 준비사항, 그리고 이게 M365 코파일럿이 굉장히 큰 강점으로 갖고 있는 게 기존의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 같은 오피스 앱들에 포함된 데이터, 앱들에 탑재된 데이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서드파티 툴들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소스로서 M365 코파일럿에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 연동 방안을 다음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엑셀에서 내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현 시점의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전략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과거에서부터 좀 퀵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MS가 1975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모든 책상 위에 PC를 올리겠다라는 미션을 기치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사은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퀴즈를 던지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마 다 누군지 아실 것 같은데 이 왼쪽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립자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버지니악은 애플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혹시 오늘 사은품이 있으면 여기서 드리고 제가 아니면 따로 그 주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 앨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께서 75년도에 그 모든 PC 위에 모든 책상 위에 PC를 올리겠다라는 기치를 걸었죠. 사실 뭐 저로서 저는 90년생인데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되지만 옛날에는 회사에서도 PC 없이 일하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AI 없이 일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색하지 않은 것처럼요. 그래서 PC가 없던 시대에 PC를 모든 PC 위에, 모든 책상 위에 올리겠다라는 기치를 걸고 성장을 해왔고, 그 이후에 부침을 겪기도 하면서 오피스 회사나 혹은 윈도우 회사, 그리고 2010년대부터는 클라우드 회사로서 포지셔닝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MS의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된 하나의 시점을 또 꼽으라면 이 오픈 AI사와의 그 협력 관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오픈 AI 이전에도 여러 가지 AI 관련된 그런 준비들을 해왔지만 오늘날의 AI 기업 혹은 코파일럿 기업으로서의 MS의 시작을 알린 것은 바로 뭐니 해도 이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이 시작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해도 과언을 아닐 겁니다. 19년도에 파트너십이 시작돼서 현재 지금 M365 코파일럿에도 오픈 AI사의 그 GPT-4 옴니 모델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의 그 밖에도 애저 오픈 AI라고 저희 애저 서비스에도 오픈 AI의 다양한 그 AI 기반 솔루션들이 탑재가 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AI 모멘텀들이 발판이 되어서 사실 작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분기점이 발표가 되었는데 저희 사티아 나델라 회장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코파일럿 회사다라고 대외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MS가 이제 클라우드를 넘어서 이 AI 회사, 즉 코파일럿 회사라는 비전을 가지고 모든 기존의 제품 전략들을 뜯어 고쳐서 이 코파일럿을 구심점에 두고 앞으로의 제품 전략과 영업 활동을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선포한 거다라고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그 기반이 되는 부분들은 이 다음 장표에 있는데 잠시 앞서서 요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와 직원수 변화예요. 사실 이거는 뭐 주가가 높아졌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전략들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는 아마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현재 뭐 시가총액 1, 2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클라우드가 마련했던 성장세를 이 AI 기반의 성장세로 이제 그걸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왼쪽에 있는 그 빨간 네모를 보시면 소위 그 닷컴 버블이라고 했던 그 MS의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성장기의 주가 그래프와 그리고 그 시기에 그 MS의 직원 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바로 빨간색의 네모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의 사각형 같은 경우는 현재의 그 클라우드와 AI 모멘텀과 함께해왔던 그런 성장기의 직원 수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 시절에는 이 주가가 성장하면서 직원 수도 거의 2배, 6배 정도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현재 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장기에는 직원 수가 한 1.5배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인력 투입을 통한 성장이 아니고 이 MS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시장에 출시하는 디지털 전환 제품군들을 내부에서 가장 잘 활용해 오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자 이 장표를 좀 잠시 보여드렸고요. 이 슬라이드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시점의 이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S 같은 경우는 사실 직원들도 계속 이름 처음 들어보는 제품들이 튀어나올 정도로 굉장히 제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6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뭐 윈도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그 OS, 제일 12시 방향에 있는 거, 그리고 우측 방향으로 뭐 GitHub 등이 포함되어 있는 디벨로퍼 솔루션, 그리고
D365나 링크드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6시 방향의 모던워크, 여기에는 뭐 M365 코파일럿뿐만 아니고 오피스 앱, 팀즈 등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앤 AI의 애저하고 패브릭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검색과 브라우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6가지의 정중앙부에 현재 보시면 코파일럿이 위치해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M365 코파일럿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코파일럿 하면 그냥 M365 코파일럿, 그러니까 엑셀, 뭐 파워포인트, 팀즈에 붙는 그런 코파일럿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거의 모든 각각의 제품군들의 코파일럿이 붙어서 원래 그 제품들이 제공하던 생산성 향상 시나리오에 맞춰서 코파일럿이 AI 기반의 생산성 증대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코파일럿이라는 거를 워드 만드는 사업부에서는 워드 코파일럿을 만들고 파워포인트 만드는 사업부에서는 파워포인트 코파일럿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도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코파일럿 스택이라고 하는 일종의 코파일럿의 어떤 원형이 되는 기술의 모체를 만드는 조직이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스택을 기반으로 이 각각의 프로덕트 그룹에서 이 각각에 맞는 코파일럿 제품들을 순차적으로 런칭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온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퀴즈를 던지면 여기서 가장 먼저 시장에 출시된 코파일럿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손 들고 찍어주셔도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 네. 네, 맞습니다. GitHub를 아마 개발자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써보셨을 건데 GitHub는 어떻게 보면 사실 M365 엑셀 혹은 뭐 구글 독스 같은 거 하면 실시간 협업을 실시간 협업을 문서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제공이 되는데 GitHub가 일종의 개발자들의 그런 소스 코드를 제작할 때 활용하는 그런 협업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Git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GitHub, GitLab, 그리고 빅버켓 이렇게 3군데가 대표적인데 GitHub가 굉장히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개발 조직들이나 혹은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이 GitHub를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일종의 표준과 같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M365 코파일럿은 사실 뭐 시장에 공식적으로 런칭된 지도 이제 한국어 공식 출시가 5월이었으니까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내 주변에서 이걸 쓰고 있는 조직들도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이 영상을 봐도 이게 어떻게 내 업무에 쓰일 수 있는 건지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GitHub for Copilot이 어떻게 개발자들의 업무에 침투해 있는지를 보시면 이 M365 코파일럿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행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GitHub 코파일럿의 실제 이 활용 스크린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GIF 파일을 보시면 이 코드를 작성하는 일종의 프롬프트 창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어로 파이썬으로 어떤 코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자연어 쿼리를 던지면 GitHub 코파일럿이 자동으로 코드를 만들어주는 세상이 이미 3년 전부터 도래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몰랐던 건데 이 GitHub 코파일럿이 이미 개발 조직에는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GitHub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의 제품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개발 조직의 표준과 같은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도 기준으로 이 GitHub에 배포된 전체 코드 중에서 이 AI가 배포한 코드의 비율이 무려 40%입니다. 그래서 전체 코드 중에서 거의 이제는 절반에 가까이 되는 수가 사람이 직접 만든 코드가 아닌
AI가 대신 만들어준 코드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의 그냥 사무 노동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많은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제작 업무의 상당수도 근미래에는 AI에 의해서 대체되고 나는 그거를 점검하는 역할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거를 아마 미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itHub 코파일럿을 실제로 업무에서 활용하신 개발자분들의 설문조사인데요. 무려 88%가 전보다 사용하기 이전보다 생산성이 증대되었고 74%나 내가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생산성이 증대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77%의 분들께서 어떤 정보를 서칭하고 그러니까 찾는 데 그러니까 시간이 감소가 되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따가 말미에 이 M365 팀즈 코파일럿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이 정보 서칭에 대한 거를 내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 M365 코파일럿에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기능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itHub 코파일럿을 이제 넘어서서 M365 코파일럿,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코파일럿 for M365라고 하는데요. 요 M365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오픈 AI사의 GPT 모델을 이 클라우드용 오피스인 M365에 접목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신 것 같은 4가지 구성 요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GPT-4 옴니, 그러니까 지금은 터보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동일한 LLM이 탑재가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건데요. 이 그래프라는 거를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있는 데이터를 일종의 API화 시켜서 호출하기 쉽게 만들어 오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요게 코파일럿이 일반적인 생성형 AI 툴들과 가장 차별점을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챗GPT에게 내일 내 매니저하고 있을 미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도와줘 라고 물어보면 챗GPT는 내 매니저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내일 캘린더에 내가 어떤 미팅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미팅과 관련해서 매니저와 어떤 파일들이 이메일상으로 오고 갔었는지, 어떤 팀즈 메시지가 오고 갔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M365 코파일럿이 갖는 가장 큰 차별점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오는데, 그래프가 해주는 거는 내 매니저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아웃룩에 있는 이메일들의 어떤 메시지들이 오고 갔는지, 팀즈에 어떤 파일들이 오고 갔는지, 그리고 우리 조직의 쉐어포인트에 어떤 이 미팅과 관련된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 그 원드라이브에 어떤 파일들이 이 미팅과 관련돼서 만들어져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호출을 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코파일럿에게 내일 내가 매니저와 해야 되는 미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줘 라는 그런 프롬프트를 던졌을 때는 일반적인 생성형 AI 도구들하고는 다르게 내 매니저와 가장 내 매니저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그 매니저하고 주고받았던 그런 파일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그 답변을 내려줄 수 있게 된다는 게 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의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터넷의 데이터 소스도 이거는 본인이 그 조직 내 그 관리자가 선택적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받는 데 있어서 인터넷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관리자가 승인을 해놓은 경우에는 본인 프롬프트 창에서 인터넷을 활성화시키면 마치 챗GPT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상도 코파일럿에게 답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 소스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M365라는 오피스 앱을 통해서 출력되는 게 이 M365 코파일럿의 메커니즘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작 원리를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중앙의 코파일럿 아이콘이 이 코파일럿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전체가 아마 뭐 개발 조직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라그, RAG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그에 대해서는 사실 개발자가 아닌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퀵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코파일럿은 이 M365 앱스 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 LLM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하는 생산성 관련 데이터에서 정보를 호출해 올 수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팀즈에서 코파일럿에게 어제 내가 진행했던 업무를 정리해줘라고 프롬프트를 던진다라고 하면요. 코파일럿은 이 해당 프롬프트를 LLM으로 바로 전달하기에 앞서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에서 이 사용자의 이메일, 일정, 문서 작업 내역, 그리고 협업 내역들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용자들의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요. 수정된 프롬프트를 다시 LLM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이 LLM은 수정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반영한 답변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이 생성된 이후에도 이 바로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후처리 과정을 거쳐서 LLM에게 생성된 답변이 이 사용자의 컨텍스트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한 사용자가 해당 답변에서 포함하고 있는 자료나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컴플라이언스 부분들에 대한 체크까지 모두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후처리가 완료된 답변은 이 사용자에게 그 텍스트 기반으로 물론 전달이 되게 되고요. 이 오피스 앱 등의 프로그램 등에서는 이 답변에 따라 이 필요한 앱 커맨드로도 전달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나 엑셀의 코파일럿에 이걸 질문을 했을 때는 이 자연어 기반의 답변뿐만 아니고 이 커맨드 어떤 커맨드를 추천하는지 같은 그런 추천 커맨드들이 바로 그 답변의 말미에 포함돼서 같이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앞에 설명드린 메커니즘을 통해서 출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M365 코파일럿을 우리 회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준비 사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요. 이 회사에서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회사에서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에 있고 그 그래프를 활용하시려면 그 M365 스윗 제품 이상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용으로는 그 클라우드용 오피스를 그 M365 앱스 포 비즈니스, 뭐 비즈니스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이렇게 4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클라우드용 오피스를 활용하고 있으시면서 쉐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 아웃룩, 익스체인지 온라인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에 기존의 온프렘에 있던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시켜놔야지만 코파일럿이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온프렘 라이센스를, 온프렘 오피스를 활용하시면서 코파일럿을 추가적으로 구입하시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저희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M365 라이센스들인데요. 여기서는 M365 라이센스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깊게 드리진 않을 거고요. 혹시 더 궁금하시다면 뒤에 있는 저희 파트너 담당자분들을 통해서 구입 문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근데 제가 유념을 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요 4가지 라이센스 모두의 코파일럿을 다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어태치를 시키실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요 M365 플랜, 각각의 M365 플랜이 제공하는 M365 앱 내에서만 코파일럿을 호출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를 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앱스 포 비즈니스에는 팀즈 라이센스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앱스 포 비즈니스에서 코파일럿을 어태치하신 후에 팀즈 코파일럿의 기능은 활용하실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베이직에는 설치형 오피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팀즈와 그리고 그 데스크 그 앱 그 인터넷 기반의
데스크톱 앱에 그 오피스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 기반의 오피스만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 웹 오피스에서만 코파일럿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M365의 기본적인 라이선스 요건을 갖추고 계신 다음에 코파일럿 4 M365를 월에 $30의 추가 비용을 내시고 구입을 하셔야지 조직 내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9월자부로 코파일럿이 또 할인 프로모션이 저희 본사에서 런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궁금하시다면 뒤에 있는 파트너분들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M365의 서드파티 데이터 연동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M365 코파일럿은 M365 내에서 생성되는 저희 조직 내의 업무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 업무의 모든 게 다 M365 플랫폼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 소스를 코파일럿으로 연결해서 활용을 하시고 싶은 고객사분들도 아마 그 대기업 조직들을 위주로 많이 또 있으십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그 외부로도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도록 프리빌트된 플러그인과 커넥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과 커넥터를 통해서 이 외부와 내부 서비스 모두 다 이 코파일럿을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코파일럿이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강력한 오케스트레이션 능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프롬프트를 던졌을 때 그 프롬프트를 외부에서 가져올 건지 혹은 내부의 다른 솔루션을 가져올 건지 혹은 뭐 외부에 연결되어 있던 뭐 지라의 데이터를 호출할 건지 이거를 내가 일일이 프롬프트를 던질 때마다 선택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동적으로 내가 던진 프롬프트를 코파일럿이 이해해서 그 오케스트레이션 된 능력을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데이터 소스를 호출해오는 기능이 자동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이 그래프 커넥터를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M365 코파일럿의 지식을 확장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코파일럿 플러그인을 활용하시면 M365 코파일럿의 스킬이 확장된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직접 연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조직 내 개발자가 있다면 조직 내 개발자를 통해서 직접 개발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노코드, 로코드로 소위 말하는 시민 개발자를 통해서 비교적 손쉽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장표에서 제 실제 코파일럿 화면 스크린샷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플러그인을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빌트된 플러그인들을 요청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게 웹 컨텐츠랑 뭐 비바골스 이렇게 두 가지만 활성화되어 있고 그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서드파티 플러그인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활용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테넌트의 관리자가 저희 직원들에게 이거는 사용해도 돼라고 허용을 해준 그런 플러그인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뜨고 있지 않은데 외부 그러니까 각 고객사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지라라던가 혹은 뭐 SAP 혹은 뭐 세일즈포스 같은 다양한 외부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서드파티 솔루션들을 저희가 프리빌트된 플러그인과 커넥터를 통해서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한 10,000개 정도 이상의 플러그인 그리고 커넥터들이 이미 배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000개 아니고 1,000개입니다. 1,20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M365 코파일럿을 이제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문서, 이메일, 뭐 이런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고 새롭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거를 검수하는 데 있어서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 아웃룩, 원노트 그리고 또 루프에 나와 있는 그런 루프에 어태치되어 있는 M365 코파일럿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연어 기반으로 굉장히 쉽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엑셀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놓친 회의록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거나 혹은 질의응답을 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코파일럿의 미팅 부분에 있는 기능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내의 데이터, 내가 주고받았던 데이터나 혹은 우리 조직의 쉐어포인트 상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정보 검색을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내장되어 있는 M365 코파일럿 챗을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